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랜 옛날 같지만 1987년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LA 타임스 기자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구나 해서 안도를 했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 보안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성취하는구나 했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가 계속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진화가 어느 시점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37년 이후에 한국에 와보니까 멈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커리어의 전부를 지난 47년간 미국에서 그동안 살아왔고 아웃사이더로서 한국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미국 워싱턴 정치를 취재해왔습니다. 가까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본 미국은 그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회에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권 분립이죠. 행정부, 입법부, 그다음에 사법부. 근데 여기에 제도적으로 이 3권 분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미국의 언론입니다. 객관적인 언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 면밀하게 따져서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언론은 네 번째 권력입니다. 이게 일제 잔재인데 일본의 언론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권력 구조로서 참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색은 객관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권력이다 보니까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큰 위기를 지금 37년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3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인정하고 참여하고 협업하는 것인데 어저께 벌써 사건이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이 일 못한다는 것. 이것은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그 역할을 언론에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화두로 만들고 하는 책임을 누군가는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디모크라시가 영어로 디모크라시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민주주의인데 사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주의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제도라고 해야 합니다. 이 단어부터 틀려먹었어요. 제 생각에 이것도 일제잔재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보다도 영어를 더 잘하니까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하지 말고 민주제도라고 하고 제도를 완성시키는데 초점을 우리가 모으면은 제 생각에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크라시는 이즘이 아니고 디모크라시 제도고 어떤 이념도 공존하고 논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 다수 의견에 따라가는 다수 결의 제도. 그 제도에만 충실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는 꾸준히 진화할 수 있는 모든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육이라고 문맹률 다 탈피했죠. 세상에서 가장 소통하기 쉬운 글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컴퓨터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한글이 있죠.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성장도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제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1919년 나라를 건국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썼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근데 그 말이 그때 영어를 제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공화제도로 함을 갖다 공화제로 함이라고 써놨습니다. 민주공화제도. 1919년에 정확하게 우리가 표기한 것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백성민 임금주자 민주 국민이 임금인 민주공화제 제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취재해 보니까 1912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밭에서 노동자들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1902년에 도미하셔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미국 민주 제도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파차파 캠프라는 데서 저렇게 일하시면서 대한인 국민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대한인 국민회는 일제강점기 때 미국 국무부로부터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영사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국가로서 인정받았어요. 국민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 시대로 수천 년 내려오다가 느닷없이 1910년에 국권을 잃으면서 1919년에 민주공화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창호 선생이 하와이에 가셔서도 이렇게 대한인 국민회 행사를 하시면서 망명 국가를 계속 운영하셨던 거죠. 그 결과로 로스앤젤레스에는 성덕대왕 신종하고 똑같은 크기의 종이 있습니다. 우정의 종이라고 1976년 미국 독립선언 20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준 종이 LA에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는 한국을 떠나서 제일 많은 한인들이 260만이 미국에 사는데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제 둘째고 거기서 태어난 이 한국계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은 영어로만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코리안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정체성은 1946년에 생긴 게 아닙니다. 자꾸 한국에 와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신생국이라는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오래된 사회입니다. 고대 문명을 꾸준히 이어온 사회지, 이름을 Republic of Korea라고 1948년에 다시 재확인한 걸 가지고 그때부터 생겨난 나라처럼 신생국은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부족들을 갖다가 국가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신생국이지 우리는 신생국이 아닙니다. 1000년 전에 고려 때 이미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확립돼 있었고 그것을 연장해가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고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데모크래시가 거기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할주라고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따르는 이런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캐피털리즘, 자본주의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가서 점도 치고 고사도 지내고 빌고 그러죠. 그 이즘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이 캐피털리즘이 지속 가능하게끔 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민주제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했고, 이때는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취재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처 입은 미국인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45대 전직 대통령이 이틀 전에 암살 시도를 받고 저렇게 나타나서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셨는데, 미국에서는 이 두 노인네가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니까 굉장히 나라가 멘붕에 빠졌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퇴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이 personality worship, 그러니까 인간 개인 숭배하는 행사로 전략돼 버렸는데, 사실 이 전당대회의 기본은 이겁니다. 자본주의, 다시 부자 되게 만들어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는 지금 여러분도 뉴스를 잘 보셨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5억 불이 모인 민주당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 자금이 자본주의에서 대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연장이 바로 그걸 유지시키는 구색을 맞추는 제도가 민주제도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상대적으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원래 지난번에 나 한 번만 하고 나갈게 약속하고 대통령 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린 걸 갖다가 옆에 사람들이 자꾸 좋은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꾸준히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차리고 후보 사퇴하셨는데,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컨벤션 효과로 범프가 조금 올라갔던 게 싸그리 없어진 게 바로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였는데, 이때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 현직 대통령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성입니다. 지금 앞으로 2달 이틀 남았는데 2달 이틀 후에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보시게 될 건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미국 국방부의 lethal power, 그러니까 살상 능력을 자기가 보장하겠다고 전쟁도 무섭지 않게 표현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여성으로서의 무슨 하나도 부족함 없이 보여주셨는데, 또 중도층 또 서벌번 화이트를 갖다가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그런 풋볼 코치를 하셨던 대통령 후보를 영입하셨고, 아무튼 원래 미국의 부통령은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통령보다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심장이 딱 멈출 때만 유명해지시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운 좋게 3년 동안 선거 자금을 두 사람 이름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남아 있어야지 그 선거 자금을 쓸 수 있어서 뺄 수가 없는 후보다 보니까, 또 현직 부통령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정치력이 높으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큰 박수를 받으셨고 연설도 가장 멋지게 했는데, 이보다 더 멋지게 연설하신 분은 이분의 부인. 그래서 미셸 오바마께서 아마 기회만 닿아준다면 엄청난 미래의 정치 가능성이 있고, 이분이 와이프하고 이렇게 싸울 때 장모가 자기 편 들어줬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영상이 아마 끊어진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휴대폰을 소지하셨던 분입니다. 그 휴대폰은 국가에서 주면서 예를 들어 최첨단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 가지고는 사진도 못 찍고
음악도 못 듣고 문자도 못 보내고 전화 통화도 못 한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래서 그 받아보고 3살짜리가 갖고 노는 장난감 전화기하고 뭐가 다른가 자기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대통령은 티베 근처 가는 것도 국가에서 제재받습니다. 함부로 문자 같은 거 못 보내시고 못 받고. 미셸 오바마는 휴대폰을 3개 갖고 일한다고 그럽니다. 활동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는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지배층을 뭐죠? 견제하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1000년 전에 이 정체성을 저는 포토저널리즘은 눈으로 보이는 걸 기록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그 똑같은 코가 한국 땅에는 있더라고요. 네, 1000년 전에 코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one of the most ancient civilizations, 동아시아의 초대 문명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초대 문명이고 우리 제도를 완성시키는 책임은 자본, 회사 자본도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권력, 정치 권력, 그다음에 이 권력에는 또 민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고 자체 검열, 하도 검열을 받다 보니까 독재 정부부터 자체 검열하는 언론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로운 객관적인 언론이 한국에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민주 제도가 더 완성된 단계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